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임권택 감독은 지금 보시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임권택 감독이 아주 좀 뭐랄까 좀 나쁜 의미로 상업적인 영화도 많이 만드셨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영화 발전에 하여튼 큰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중에 잘하신 게 이런 고유한 한국적인 정서, 그러니까 서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판소리,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비분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시바지라는 영화로도 저걸 하셨죠.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 전통적인 어떤 정서를 그런 걸 다루는데 큰 족적을 남긴 분인 게, 왜냐면 임권택 감독이 없었더라면 이런 게 남아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더구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자 그랬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를 쭉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 영화를 볼 때 원작이 있는 영화들, 윤은길 작가의 장마, 그리고 또 카인의 후예, 이런 게 다 원작이 있는데, 이 만다라도 원작이 있습니다. 김성동이라고 이제, 작고하셨죠. 작고하셨는데, 이 양반이 실제로 그 집안 내력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좌익으로 몰려서 6.25 때 6.25 전에 처형을 당하고, 또 외삼촌인가는 우익한테, 그러니까, 그쵸. 외삼촌은 우익이라는 핑계로 좌익한테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해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큰 병을 얻었죠. 왜냐면 자기 남편도 좌익이라는 이유로 처형당하고, 자기 오빠가 남자 동생도 우익이라는 거로 처형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출가를 했습니다. 김성동 씨가. 그래서 출가를 해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불교계의 어떤 학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껴서 그거를 이제 글을 한번 썼어요. 글을 한번 썼더니 조계종에서 이 양반을 제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승려를 박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거기서 나와서 승려를 관둔 다음에 다시 환속을 했죠. 환속을 해가지고 불교 어디 소설 응모에 중편 정도로 응모를 해서 당선된 소설이 만다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냥 이 양반이 정식으로 등단한 다음에 장편으로 만들었는데, 소설 자체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이제 법운의 관점에서 법운이 참선을 하다가 승방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떠돌다가 만난 지산 스님과 관계를 했는데, 소설이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난번에 봤던 아재아재 바라아재, 한승원 작가의 아재아재 바라아재는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이 만다라는 읽기가 쉬운 소설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당시에 선풍적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81년, 아마 70년대 말인데,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고,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웠으니까 개인의 구원이나 사회의 어떤 민주화 이런 게 맞닿아가지고 이 만다라라는 소설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임권택 감독이 1981년에 이걸 영화화했는데, 소설은 굉장히 읽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변적이고 불교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근데 오늘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는 임권택 감독이 워낙 불교에 정통하기 때문에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떼어내고 결론도 그랬는데, 과연 종교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두 분이 있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우리 정 대표랑 어 대표가 있지만, 종교의 문제가 뭐냐? 구원의 문제가 뭐냐?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어떻게,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질문이면서도 영상미나 이런 게 뛰어나고 이야기를 나름대로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또 이때랑 70년대 말 80년대 초랑 지금 사회가 우리가 많이 다르죠. 지금은 다 뭡니까? 물질적인 부가 다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사찰을 다 관광 코스로 가지만 그래도 절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면 여전히 개인의 구원이라는 문제, 또 개인의 구원이라는 문제랑 사회의 어떤 사회 문제의 해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던져지는 화두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이 영화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요새 뭐 천만 관객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요새 영화계가 많이 죽었습니다. 뭐 넷플릭스 영화계가 많이 죽었고 제가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마동석의 범죄도시나 뭐 이런 그런 영화들만 지금 만들어지는 제작 환경에서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에 그러니까 40 몇 년 전에 이런 영화를 상업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현재 영화 현실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지금 이런 주제로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다 안 만들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상업 영화로 만들었고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지만 비교적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이 영화 환경, 제작이나 영화를 소비하는 환경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70년대 말 80년대 초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영화 환경은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